국정농단 사건 불거진 지 3년 만에 드디어 대법원에 선고가 나왔습니다. 오늘 현장을 연결해서 저희가 차분차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조경진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 기자, 일단 처음에요. 모두 파기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던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. 네, 박근혜 전 대통령, 최순실 씨, 이재용 부회장 순으로 선고가 진행됐는데요. 약 50분 정도 걸렸습니다. 일단 박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판결 중에서 무죄 부분은 확정을 하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했습니다. 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, 2심 재판이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서 따로 선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라고 본 겁니다. 앞서 저희도 계속 지적했는데 이 공직선거법엔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이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. 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고 한데 묶어서 선고를 한 점을 이 대법원이 그대로 지적한 겁니다. 따라서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서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. 이럴 경우에 재판이 분리되면서 기존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면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줬던 말 3마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? 네, 이 부회장의 2심에서는 정유라 씨의 말 구입액과 동계 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뇌물이 아니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뇌물이다 이렇게 봤습니다. 또 대법원은 삼성의 포괄적인 현안으로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이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 즉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고 이 삼성 영재센터도 경영권 승계 지원의 대가로 지급한 거다. 즉 뇌물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. 이렇게 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50억 원이 늘었죠. 앞서 이 전 부회장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. 이는 뇌물 액수가 50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던 겁니다. 하지만 대법원에서 총 50억 원을 뇌물 액수로 추가하면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. 즉 다시 영어의 몸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. 그러면 앞으로 최종적으로 선고가 나오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? 대법원이 지금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? 돌려보낸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. 이제부터는 대법원이 이 판단한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.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되는데요. 하지만 다시 2심 판결에 대해서 이 재상고를 하게 된다면 이 대법원으로 다시 가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만 재판이 끝이 나거든요. 그래서 최종 확정까지는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요. 검찰을 포함해서 이 관계 당사자들의 반응이 좀 나왔나요? 네, 검찰 곧바로 반응 냈습니다. 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. 이렇게 공식 입장 내놨고요.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죠. 이경재 변호사도 선고 직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. 오늘 선고를 두고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다. 오늘은 우리 사법부의 법치일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.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내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는 짧은 소감만 전했는데요.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.